관리소장이 참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홍화숙 감사 전 감사님은 제가 사실 오늘 요청을 좀 드렸어요. 오셔서 재심의 요청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입대위가 많이 고민하고 해서 의결을 한 내용이고요. 이게 그래도 전 감사님과 전 동대표님과 또 200명 이상의 입주민께서 재심의 요청을 한 거라서 오셔서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해서 요청을 드렸고요. 받으셨죠, 연락? 아니 근데 네네. 조금만 좀 이따가. 김육동 대표님 의견이라고 써 있는데. 네, 한번 좀 이따가 한번 설명 좀 해주시고요. 김육동 대표님의 지금 이번 안건을 먼저 좀 하겠습니다. 이번 안건이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입대위에 올라왔던 내용이고요. 네, 박태원 이제 어서 오세요. 일단 안녕하세요. 이거 지금 설명하신다는 건데 선생님 안건을 듣고 선생님은 오셔야 되는데 여쭤봅니다. 그러시죠. 그러면 1번 안건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재심의 요청건에 대해서 제안하셨던 전 감사님이신 홍화숙 감사님께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뭐라고? 네, 우리 입대의 공대표님들 그걸 들어보자고.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일 우리 롯데 에코 일자리 주민들을 위해서 늘 애써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여기 있는 거는 일일이 다 한 번쯤 다 읽어보고 오셨죠? 그러니까 제가 자세히 더 설명 안 해도 되죠?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는 이 백육동 동대표님께서 이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보시고 이런 제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읽어보니까 이건 좀 말이 안 된다. 그런 생각에서 저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그런데다 요즘에 입주민들로부터 일반 관리비가 다달이 상승하고 있다고 불만이 많으신 거 들으셨죠? 저는 가끔 그걸 듣고 있는데 우리 동대표님들은 그 소리가 안 들리셨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은 뭐 관리소장님 입사한 지 1개월밖에 안 됐는데 총 급여에서 41만 원 인상 요청을 하셨다고 그러고 뭐 업무 추진비도 별도로 40만 원을 요구했다고 그러고 관리부장도 입사한 지 1개월밖에 안 됐는데 총 급여에서 45만 원 인상 요청을 13.43%에 드는 그러한 걸 요청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나머지 직원들은 어떠냐? 나머지 직원들은 0.66%에서 약 2%. 그러니까 돈으로 치면은 19,970원에서부터 5만 원 사이에서 인상 요청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딱 보고선 제가 공직생활 40년 이상을 했지만 한 번에 40만 원 이상의 봉급 인상된 건 난생 처음 들어보는 얘기거든요. 동대표님들 이런 거 한번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전에 이성용 과장님 그렇게 올려주셨죠. 아직도 그 얘기 하지 말고. 아니요, 그 같이 있었는데 왜 모른 척 하세요? 일단 백팔 ton 처음이라고 본대표셨잖아요, 그죠? 하셨으니까. 끝까지 들어보고. 아니 처음이라고 하셨으니까. 아니니까 나중에 처음이 아니라는 거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아니 일단 말씀하시고 나중에. 예, 그래서 이거는 관리주체로 변경 계약 시 관리소 직원 채용은 관리소장 1분, 과장급 3분, 대리급 2분, 계장급, 나머지 직원으로 입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직원 직급 체계를 임의로 변경해서 급여 인상에 급급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 우리가 2019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할 때도 관리사무소에서 일방적으로 해가지고 온 걸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의결을 했죠. 그때 그냥 한 게 아니라 107동의 이명준 대표님이 여기 2단지에 저기 본국 체계표 여기 사회랑글 아이파크 거 몇 개를 갖다 놓고 우리가 심도 있게 보면서 그때 일을 했지 그냥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때 분명히 우리는 직급 수당도 줬고 업무 추진비도 지출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는 뭐 나 직급 수당이 없다, 업무 추진비 못 받았다, 그건 달라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관리사무소에 자료 요청을 했더니
그 직급수당란이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말고 2018년도 거, 19년도 거 그걸 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어요. 했더니 뭐 한참 시간이 걸린다고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릴 테니까 갖다 달라고. 근데 나중에 복사해 오셨더라고요. 거보니까 다 이쪽에 없어요. 그럼 어느 소장님이 자기가 찾아먹어야 할 직급수당과 업무 추진비를 안 받고 여기서 근무를 했겠어요? 우리 아파트에서? 그러니까 말이랑 소장님한테 좀 얘기했어요. 아니 소장님, 다른 소장님들은 그냥 여기서 후사비를 그냥 뭐 근무했습니까? 자기들이 받아야 할 봉급을 제대로 안 받고 우리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했습니까? 무슨 소리냐 했더니 여기 봐라, 여기 직급수당비에 돈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이 소리예요. 우리 아파트의 봉급은 포괄적으로 돼 있잖아요. 포괄적으로 전체도 그 속에 다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거기다 그걸 안 써놓고는 안 받았다고 그러는 게 말이 되느냐고. 그러면 새로 동대표가 되신 분들은 그 당시 없었으니까 모르셔서 그렇다 하지만은 우리 회장님, 두 분 감사님, 이봉영 관리사님, 요 김윤식 대표님 다 같이 이거를 업무를 했는데 어떻게 그걸 안 받았다는 거를 그리 인정을 하고 수용을 하고 넘어갔는지가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어떤 거요? 다른 동대표님들 이해가 되세요? 아니 무슨 말인지 뭐가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직책수당이나 걸 안 받았다는 거는 모르는 게 아니고요. 네. 그 기존 부장은 그러니까 이제 이 과거에는 이제 이성용 과장 있을 때는 직책수당이 그 사람은 면허도 없는데 똑같이 40만 원이고 기존 과장은 5만 원 아닙니까? 그리고 면허 수당이 30만 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면허 있는 사람은 더 줘야 되는 거고 면허 없는 사람은 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적으로는. 근데 이게 깎고 됐었거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된 거지 그걸 직책수당이 웃고 있고 그걸 몰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저 소장님은 아니 그러니까 그 감사님 그거 아시잖아요. 내가 그때 지적했잖아요. 그때 예. 이정도 과장 있을 때 그러니까는 그때 기존 이성용 과장은 과장이 직책수당이 5만 아니 근데 원이고 되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는 참관인으로 있었었거든요. 예, 분명히 근데 되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성현 과장님이 자격증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없었어요. 네. 근데 그때 기존 과장님보다 급여가 훨씬 더 셌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에 그전에는 대해서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그분이 원래 봉급이 더 적었죠. 다른 과장들은 두 과장은 많은데 그분이 봉급이 적었어요. 이성현 과장님이 제일 많으셨을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잘 모르시죠. 그래서 똑같은 과장인데 어떻게 두 분의 과장은 많고 이분은 적으냐. 그래서 포괄적으로 주고 거기서 관리사무소에서 알아서 분별해서 올려줘라. 그렇게 해서 그렇게 처리가 된 거라는 알고 있거든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2018년도에 급여 인상은 5% 되셨어요. 그렇죠. 그때 9%가 얼마인데 2019년도에는 9% 되셨고요. 네. 그리고 2020년도에는 4%입니다. 10%인가 얼마에 올라왔는데 4%입니다. 어느 동대표님이 이렇게 많이 올리는 게 어딨냐 해서 반대라가지고 깎아서 9% 됐죠. 7% 얼마를 내요? 아니에요. 9.03% 올렸어요, 작년에. 그리고 10%고. 올해는 4% 올렸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 관리비가 너무 많이 올랐다고 얘기를 하시는지 그거는 이해가 안 가고요. 첫 번째로는. 일단 뭐 일반적인 일부 주민들이 관리비가 많이 지금 급여가 올라가서 지금 관리비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하여튼 뭐 급여가 올라서 그런지 어쩐지 난 다시 아니, 아니 그걸 얘기를 하시려면 어떤 게 늘어나서 관리비가 증가를 했는지 지금 이제 관리비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고 감사님 이게 어떻게 아니 아까 되냐면 관리비가 증가됐다고 지금 얘기하시니까 관리비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고 아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지금 이어지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 자체는 지금 급여 자체가 인상이 돼서 관리비 자체가 오른 거에 대해서 그렇죠. 지금 그거 입주민들이 항의하신다는 자체가 거잖아요, 그거 그렇죠? 자체가 이중으로 나가고 있죠. 왜냐면 작년도 봉급에 때 직급수당 업무 추진비가 됐는데 올해 그걸 또 달라고 해서 거기다 포함됐으면 결과적으로 이중으로 지급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작년에 4% 인상됐다고요. 그 전에 토탈에서 토탈 4%가 그 안에는 다 인상됐으면. 그 직급수당, 자격수당 다 포함돼서 준 거예요. 그 속에는 네, 그러니까 그게 4%라고요. 총액 근데 기준이 그 속에 있는데 올해 그 직급수당을 못 받았다고 해서 40몇만 원을 요구를 했다는 게 그 말이 됩니까? 아니요, 그거 외에 또 추가로 요구한 게 자, 아니고요. 감사님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입주자 대표회의가 작년에는 감사님이랑 같이 할 때 이거를 고민 많이 했죠. 우리 주변도 조사도 하고 고민 많이 해서 그렇죠. 9.03%를 인상을 했어요. 그 9.03%는 어떻게 인상했냐면 우리가 낮게 책정이 돼 있다 해서 했고
9.03% 인상을 할 때 다른 직원들이 10%대 막 12%대 하는 직원들이 있을 때 관리소장은 2%를 했어요. 인상을. 관리소장을 2%를 했고 기존 과장은 원래도 낮게 책정이 돼 있었고 시설과장보다 밑에다가 책정이 돼 있다 보니까 기존 과장이 오면 그만두고 그러는 상황이었고 16명이나 올해는 관리비도 인상된다 하고 뭐 이것저것 한다고 하니까 저희가 4%의 인상안을 가졌어요. 4%의 인상안을 가진 거는 뭐냐? 전체 직원들의 급여 평균을 받고 저희가 주변 인근 단지보다 적지가 않아요. 일단 우리 관리 지금 스태프들의 급여 수준이. 다만 그 관리소장과 기존 과장이 다른 이거 관리소장의 직책수당 40만 원과 기존 과장의 직책수당 30만 원을 우리가 지급했을 때 주변에 있는 단지보다 10만 원이나 5만 원이 많을 수는 있어요. 많았죠. 예, 많을 수는 있는데 현재는 작게 책정이 돼 있고 관리소장의 직책수당 40만 원은 작년에 있던 소장의 급여가 인상이 다른 직원들은 다 9% 10%대를 할 때 2%에 있었으니까 그거를 이번에 이제 이 맞추는 차원에서 한 거고 기존 과장의 직책수당은 저희 아파트가 단지도 얼마나 큽니까? 이렇게 크고 기존 과장이 와서 나름대로 다시 났을 때 바로잡고 하면서 사실 기존에 봤던 기존 과장들보다는 남다른 모습을 봤어요. 그런 이유도 있고 적게 책정되어 있는 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했던 거고요. 이거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백육동 대표님의 의견인데 나는 백육동 대표님한테 묻고 싶어요. 백육동 대표님 회의에 몇 번 참석했는지 정말로 입대에 동대표 들어와서 회의에 몇 번 참석하고 이거 의결할 때도 있었는지 묻고 싶어요. 정말. 한 자료를 보고 분석하셨겠죠. 아니요, 그때 이제 백육동 대표님이 카톡방에다가 입주민들이 요청하는 사항이다 하면서 이렇게 글 올리신 게 이 내용이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회의를 참석을 안 하셨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급을 올린다 하면 일률적으로 그래도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지난번 얘기처럼 뭐 7% 올린다든지, 네, 그래서 10% 올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뭐 소장님은 직급수당 40만 원에도 업무 추진비 40만 원, 또 뭐 부장님은 또 뭐 해서 45만 원 이렇게 올린다면 일반 주민들이 볼 때 이거 이해가 가겠습니까? 지금 신 과장님 이번에 소장님이 직급수당 40만 원과 또 뭐 무슨 수당? 업무 자격수당. 계속 연합돼 있던 거니까요. 업무 추진비는 있었던 거잖아요, 그냥. 그리고 그게 인상이 된 거예요. 기존 과장님은 2017년도에 아니 업무 추진비 20만 원은 저 홍 감사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지금 관리소장이 직책수당 40만 원 인상, 업무 추진비 40만 원 인상이 아니에요. 업무 추진비 40만 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그리고요, 어느 사업체건 간에요, 급여 인상폭을 잡았을 때 개인을 가지고 급여 인상폭을 잡는 거는 아니고 그렇죠. 총액적인 급여를 가지고 하는 건데 그렇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죠? 총액적으로 지금 이걸 하나의 사업체 A라는 사업체로 봤을 때 총액적으로 해서 4%를 인상을 한 거지 개개인별로는 당연히 인센티브적인 차등을 줄 수 있어요. 그거는 홍원숙 전 감사님 같은 경우에도 뭐 동대표에서 아시겠지만 총액적으로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문제를 솔직히 삼는 것 자체는 좀 어떻게 제 생각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다 보면은 제가 동대표하면서 느낀 건데 기존에 있었던 기존 과장님들을 통해서 보면은 지금 계신 분은 잘해서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쓸데없이 나가는 돈 자체가 있었으면은 그거를 키핑해주게 되면은 그만큼 우리가 관리비에서 나가는 돈이 세이브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만약에 이걸 수리를 하려고 하는데 700이 든대요. 근데 지금 만약에 기존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거 충분히 여기 관리소 직원들이랑 같이 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혹은 금액을 세이브하면 그만큼 입주민한테는 이득인 거예요.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은 총 금액적인 걸 따지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올림으로 인해서 입주민들이 보이지 않게끔 얼마나 혜택을 받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지금 보면 모든 내용 자체가 올랐으니까 깎아야 된다. 깎아야 된다고 보지 마시고요. 그냥 지금 그 과정 자체에서 얼마나 관리소에서 그걸 키핑하고 세이브해가지고 입주민들한테 1원이라도 이득이 됐는지 그거를 파악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더 건설적인 것 그러면 같아요. 개별적으로 일하는 사람에게는 봉급을 더 많이 올려주고 별로 기여가 없는 사람은 적게 주고 그래야 되겠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권저 대표님 같은 이론이라면은 일하는 잘하는 사람에게는 봉급을 더 많이 올려주고 그냥 일반 직원에게는 더 적게 주고 그게 맞겠네.
그건 회사 감사님, 그거 기본 회사가 다 저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자, 지금 저희가 현재. 입대위가 예. 이번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혜택하고 그다음에 뭐 일반 회사들은 다 그렇게 하는 임금 인상하는 거에 있어서 무슨 일방적이고 이런 거 전혀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백육동 대표님이 의견 준 거에 밑에 보면 임금 인상은 전체적으로 고생하는 직원의 노고를 생각한다면 일부 특정 직원에게만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성이 있는 입대위라면 전체 직원에게 공평하게 의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럼 4% 말고 한 12% 해서 공정하게 나눌까요? 그러면 됩니다. 그뭐 입대위에서 4%를 저희가 이번에 4%를 한 거는 되는 겁니까? 아니요, 감사님 4%를 네. 한 거는 예. 전년도에 못 올라가가지고 돼 있는 거를 잡았던 거고요. 저는 이거 동의 못해요. 왜냐? 입대위가 공정한 게 아니라 공정한 입대위라면이 아니라 입대위가 적어도 어떤 생동력 있는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잘하는 직원과 못하는 직원의 판단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하는 직원이 있으면 당연히 그게 연말에 포상도 하고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공도 올려주는 게 아니고. 임금도 더 줘야죠. 인세라는 거는 주잖아요, 일률적으로 저희가. 100%, 7%면 7%를 주는 그러면 되는 거지. 역으로요. 거기서- 저희가 만약에 연말에 네. 인센티브를 만약에 관리소에 있는 직원분들한테 준다고 치잖아요. 예를 들어서 또 말라가요. 아니 그러니까 감사님이 인센티브 주게 돼 있어. 지금 잘하는 만약에 인센티브 주는 게 주는 건 나와 있어요. 주게 돼 있죠. 그리고 또 저기 뭐야 연차 수당이랄까 2년이 지나면 1년마다 2만 원씩 올라가는 거 있죠. 연차는 원래 어느 회사건 나와요. 그거는 인센티브가 아니죠. 연차 수당은 어느 회사건 나오고요. 네. 모든 직원의 급여가 동일하게 인상폭이 상승되는 거는 공무원 직군 같이 이제 대외적으로 공공기관만 모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거지 대부분의 법인 회사 같은 경우에는요 차등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게 정확한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이제 9% 인상하면서 개개인에 대한 급여는 그 회사, 그러니까 동호개발에서 자체적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저희 그냥 9%만 승인해줬어요. 다 일일이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때도 이성룡 과장이 왜 이렇게 많이 올려주냐는 그 지적이 있어서 그때 소장님이 뭐였어요? 그거는 자기 권한이다. 우리 그 금액만 몇 퍼센트 올려줄 건지만 얘기하고 해가지고 저희 9%만 올려주는 그러니까 거예요. 몇 퍼센트 안에서 자기들끼리 올리고 내리는 거 하는 건 좋은데 여기는 나는 간섭이세요, 직급 이거는. 수당을 안 받았으니 직급 수당을 달라. 업무 수준비가 빠져서 업무 수준비 달라. 생기는 거는 그건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 이 재심의는 어차피 204명이 재심의가 들어왔죠. 204명의 서명을 받아서 재심의가 들어왔는데 재심의가 들어오면 관리기가 29조면은 즉시 효력이 정지가 돼야죠. 재심의가 하기 전까지는. 지금 1월달 본부 어떻게 됐습니까? 재심이 언제 하셨나요? 재심이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1월달 본부 어떻게 됐어요? 그거 하나 가지고 또 하나는 자 우리 입대에서도 이런 재심 요청서가 들어오면 지체 없이 규정에 적합하게 다시 의결하셔야 되는데 1월달에 지난 회의에 1월달이야 지난 회의 때 이거를 안 올리시고 지금 올리시는 이유는 뭔지 좀 일단 궁금하네요. 지난번은 투표 때문에 긴급하게 소집된 거라서 그 안만 했거든요. 그 안 하고 몇 개 한 개만 한 거고 그리고 저희 감사님 그러고 네. 재심의는요. 응. 재심의 요건은 관리계약 제29조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재심의를 우리가 의결을 했어요. 근데 의결한 내용이 관리규약을 위반했거나 이런 경우에 재심의가 들어왔을 때 효력이 정지되는 거지. 저희가 관리규약 뭘 위반했어요? 그리고 이거 1월 9일에 작성해서 며칠 날 내셨어요? 뭐라고? 이거 1월 9일에 작성해서 며칠 날 내셨나요? 모르죠. 날짜 봐요. 1월 10일날 급여 날짜예요. 근데 어떻게 급여가 나가고 난다면 어떻게 정지시킵니까? 그거 날짜 25일 아니에요? 10일입니다. 아 25일이에요? 1월 10일은 커뮤니티센터 보급이 1월 10일이고 관리소 직원은 25일로 알고 있습니다. 25일이면 지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저희 내용을 가지고 저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우리 주택임야 관리회사라고 용역대학을 내렸죠. 네네. 예, 우리 관리라는 회사랑 용역대학을 맺었죠. 예. 그러면 거기에 의한 기구 조직표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 토탈 조직표와 인원수와 급여를 가지고 계약을 했죠. 그냥 계약한 건 아니죠.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동우랑 계약할 때
관리소장, 시설과장, 경기부장 뭐 이렇게 하고 정리해서 토탈 필요가 몇 명인데 우리는 이 사람들의 봉급 기준이 이렇다 해서 봉급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거기 플러스 수수료 해서 계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소장님 그렇게 계획되어 있나요? 아니 그렇게 안 돼 있으면 문제예요. 급여는 잠깐만 내 의견을 계약되어 있고 제 의견을 얘기할게요. 우리가 자치관리하는 거 위탁관리를 할 때 위탁관리에 용역회사를 부를 때 입찰을 보든 어떤 수의계약을 하든 간에 내용은 불문하고 계약 내역에 이 아파트 1900세대를 관리하는데 관리소장, 기부조직도 있고 거기에 대한 임금 있고 자격관계 다 있고 심사해서 토탈이 한 달에 1억이다. 그리고 우리가 니들 관리해 주는데 거기에 플러스 5%면 5% 해서 가져가는 게 우리 관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전체적으로 우리 관리고 그것만 하면 되지. 여러분들은 왜 개개인의 인사를 갖다가 하고 봉급을 측정하고 그럽니까? 안 했다니까요.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누가 자기가 누가 본인이 인사를 봉급을 했다는 거는 여러분들 아니, 잠깐만요. 내게 잠깐만요. 다 듣고 아니 얘기해요. 누가 개개인의 인사를 아니 지금 아까 이분 얘기가 잘하는 사람은 올려주고 저기 입주민님 이거는 지금 전 세대에 생중계로 송출되고 아니 있는 그 거고요. 내 얘기를 다 듣고 반박을 하시라니까. 반박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 아니, 저희한테 내가 얘기를 지금- 하셔야 되는데 잘못 알고 있는 정보로 지금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내 저희가 의견을 정정을 해서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아니지 정정해서. 내 의견을 다 듣고 이게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라니까. 그 얘기는 자꾸 그래요. 의견을 얘기하실 때는 내가 정확하게 의견을 아니 아, 내가 정확한 의견을 다 정보를 하면은 가지고 무슨 제시를 하셔야지. 그러니까 무조건 뜬구름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 아니 되죠. 뜬금이 아니고 내가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아니, 이유를 내 뜻을 얘기를 들고 그 다음에 아 이거 당신이 잘못 알고 있어 그 얘기를 하니까요. 네. 내가 지금 맞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리회사의 위탁 용역을 줄 때 거기에 대한 티오와 그 비교 체제를 갖고 그 사람들에 대한 운영은 위탁관리를 주는 회사에서 모든 인사를 하고 우리는 일을 못했을 때 이의만 제기하고 사람은 교체되려고 하면 돼요. 능력이 부족할 때. 그리고 매년 봉급관계도 그쪽 집에서 톨탈 했을 때 우리가 잘하는 걸 봤을 때 10%를 요구했을 때 여러분들이 회사당 상대해서 그거를 회사가 반영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우리 관리소에 있는 사람들을 직접 직영으로 운영하는 건 아니다라는 걸 내가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세요. 내 얘기는 그 차원에서 왜 봉급 얘기가 우리의 입대의회에서 개개인을 놓고 아까 이분 그럼 얘기가 하나만 질문할게요. 입주민 말씀은 네. 그러면은 그거 같은데 총액으로 만약에 우리 관리에서 그럼 그 우리 관리 직원들의 모든 급여도 우리 관리에서 다 책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 그런 관리가 말씀은 나오는 거죠. 들리는데요? 우리 관리가 대지금 주고 나는 거죠. 자 저기 저 내가 입주민님 지금 잠깐만요. 잠깐만요. 모르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네. 관리회사에 인사를 입대위가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어디에서 인사했다는 그거를 얘기는 안 했어요. 방금 이분이 하셨습니다. 아까 다른 사람은 뭐 토탈 아니 지금 방금 1902세대의 말씀을 입주민들이 다 하셨어요. 생중계로 보고 계신데 조금 네. 전에 서가지고 관리회사에 인사를 왜 입대위가 하냐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했어요. 그거를 그게 무슨 그거로 말씀하셨어요? 조금 전에 또 안 하셨다며요. 안 했다 했다가 아니라 나는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자, 그다음에 또 하나. 네. 관리 주체랑 네. 입주자 대표회의가 의결하는 거에 대해서 주택관리사의 자격증을 가진 관리 주체가 그 일을 추진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아 내가 근데 직영을 운영한다고 그랬어요. 참. 직영 운영한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조금 전에. 아, 참. 말씀을. 내가 왜 직영을 운영한다고 한 게 아니라 우리 관리는 용역을 줬잖냐고 했지 내가 어디 직영했다고 네, 그랬어요. 용역 줬죠. 자, 네? 회장님 잘못 용역 줬으니까 소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얘기 끝나네. 자, 조금 전에 제가 바로 받아 적었는데 위탁 관리를 왜 직영 운영하는 것처럼 하냐 입대위가 관여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봉급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그거는 전체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라 아까 이분이 뭐랬냐면은 회사 개인 회사 식으로 4%면 4% 중에서 전체로 하는 게 아니라 아까 그렇게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면 7%로 해가지고 더 잘 사람은 더 주고 저고 하는데 왜 우리가 그 사람들 개인의 봉급을 금을 가지고
우리가 신인을 하냐 이건 우리가 심의 안 해야지. 했어요. 그 입대위가 심의 안 해요. 근데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잘했기 때문에 이걸 줬고 전체에서 전체 4%면 4% 중에서 그 프로티지가 맞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개개인의 이거를 조정했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아니에요. 의견도 그렇게 안 했어요. 자,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냥요, 제 이해를요. 권 대표님 잠깐만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자,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4% 안에서 알아서 하신다고 해서 자, 이 금액이 왔을 때 저희는 그러면 이 정도면 괜찮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 의결을 했고요. 우리가 일일이 이 사람 얼마 줘야 된다 한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 대표님이 말씀하신 건 그 업무를 잘하기 때문에 이만큼 줘도 된다라는 게 일반적인 회사다라고 하셨지 우리가 그렇게 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왜 말을 자꾸 복해하세요? 아니 됐어요. 아니 왜 말을 복해하시냐고. 남의 회사 얘기를 했다. 우리 여기 얘기했지.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남의 회사를 제가 일부러 스탠다드하게 들여놓은 거예요. 얘기해. 근데 왜 자꾸 방송에 송출 중인데 송출을 하고 뭔 상관 지금 얘기 주고 또 말씀 들어가는데 뭔 상관이 있어요? 왜 말을 내용을 자꾸 왜? 토론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리고 이쪽님 저도 한 가지 질문할게요. 그 일반적으로 우리 관리 입주자 대표하고 관리 주체하고 계약을 할 때 인원수하고 직급하고 그거를 다 계약적으로 넣어야 된다는 그게 상식인가요? 아니면 어디 그 규정에 나와 있는 건가? 어떤 건가요? 상식으로 알고 있어요. 상식이에요? 예. 그냥 이렇게 무자비로 주는 게 아니라 네. 이걸 관리위해서는 우리는 이런 PO를 가지고 이렇게 이런 보고치를 가지고 이렇게 관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걸 받아야 되는 게 나는 상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아니 소장님 계약을 할 때 보통 다른 아파트가 할 때 이렇게 인원과 직급과 이거 하는 걸 다 같이 계약서에 넣나요? 우리 계약서에도 총원 18명 거기서 서장 뭐 직급별로 이렇게 쫙쫙 몇 명 이렇게 돼 있고 영역비도 뭘 얼마 정해져 있고 그거는 PT할 때나 이제 계약서에는 없습니다. 예산은 입대위에서 의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원 조정이나 그러니까 뭐 늘리거나 줄이거나 그거를 인상을 하거나 하는 부분은 다 입대위 의결사항입니다. 그것은 아까 우리 주민이 말씀하신 것은 도급 계약일 때 우리 위탁 계약이잖아요. 도급 계약일 때는 한 달에 얼마 1,000만 원 주면 1,000만 원 가지고 퉁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직원들 급여가 계속 최저임금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것은 위탁계약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위탁계약이고요. 거국계약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쪽님 대답이 되셨나요? 네. 자, 저희가 입대위가 많이 고민했고요. 심사숙고했고,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내용에 보면, 좀 입대위가, 과도한 진급을 시켰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과도한 진급을 입대위가 시킬 수도 없고요. 제안은 했어요. 뭘 제안했냐? 자, 사실, 우리 아파트, 우리 서희석 대리께서 몇 년 된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입대위의 일을 보면서 봤을 때 너무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과장이라는 제도가 있으면 난 저런 분들이 과장 돼서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했고, 센터 같은 경우는 센터장이 있었죠. 근데 우리하고 안 맞았어요. 사실은 센터장이면 커뮤니티 센터의 센터장이면 좀 발벗고 나서서 가다가 뭐가 흘려져 있으면 본인이 걸려갔다가도 닦고 이런 센터장을 원하고, 같이 입주민과 부대끼는 센터장을 원하는데 뒷짐지고 돌아다니는 센터장이 좀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엔 진급이 아니라 센터장 한 명이 우리 아파트 커뮤니티하고 맞는 매니저가 센터장이 된 거고, 그게 과도한 진급이 아니고 3명이 하던 일을 2명이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냉정하게 보면 홍 감사님께서 와서 우리한테 칭찬해 주셔야 돼요. 사실은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과도한 인상이 아니라 약 270만 원이 개선이 된 거예요. 자, 센터장이 있었고 300만 원짜리가 있었고 매니저가 있었고 주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센터를 더 잘 운영하고 하려다 보니까 지켜보니 매니저가 센터장이 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매니저를 센터장을 하면서 센터장이 되고 책임감이 있다 보니까 급여가 좀 인상됐습니다. 그리고 주임이라는 친구가 주임보다는 매니저가 돼서 그 직원들도 통솔을 해야 되니까 그래야 매니저의 직급을 줬고, 그러다 보니까 330인가의 센터장이 빠지면서
그 급여가 일로 조금씩 갔어요. 그래서 270만 원이 개선이 된 거예요. 커뮤니티는. 그러면 그거를 입대위가 과도한 진급을 시켜서 저 급여를 많이 주는 건가요? 한 달에 270만 원이 개선됐어요. 커뮤니티에서. 아까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서대리님과 시민님 잘하신 거 저도 인정해요. 네네. 이제 그분 일을 잘해서 과장으로 승진을 시키셨다. 네. 그러면 과장 자리가 원래 기존과장이 계시죠? 홍 과장님 되셨었죠? 네네. 그러면 기존과장님이 기존과장으로 그러니까는 서대리가 기존과장으로 승진하면서 자리가 하나니까 그래서 부장자리 하나 만드셨네?